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는 독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독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는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줘야 될 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는지,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든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사실은 이걸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책을 꼭 구입하셔야 돼요. 대여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셔요. 네, 우리 어머님들 사실은 책 대여 이 열정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학년 돼서 학년, 중학년, 고학년 돼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전 세계 최고일 것 같아요. 대여율 1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대여를 하면 안 되고 책을 구입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들이 대여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거 또 좋아지거나 이랬을 때도 대여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책의 반납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의무로 읽어야 돼요. 제가 책은 의무나 공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책은 문화예요. 그냥 정말 아이가 좋을 때 읽고 우리가 꼭 음악을 막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샀으니까 나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책을 엄마가 빌려왔는데 안 읽을 수도 있어요. 나 이 책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읽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때요? 엄마가 무겁게 빌려왔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인데 이거 빨리 읽어야 돼.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다른 도서관에 이거 신청까지 했는데 왜 안 읽어? 이러다 보면 의무감에 읽게 된다는 거죠. 재미없었어. 재미없고 끝났어. 또는 좀 읽었는데 재미없었어요. 엄마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조금 읽으라 그래서 빌려서 읽는데 재미없었어. 과학도서야. 여자아이들 같은 거 과학도서 안 좋아하는 친구들 좀 있죠? 읽었는데 재미없어. 재미없어서 끝했어. 그러면은 나는 과학도서는 재미없는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여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아이가 선택해서 대여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책은 구매해 주시고 구입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스24 이거에서 작년에 상위 2%를 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상위 2%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더 많이 사는데 이제 그때는 서점 많이 갔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97만 6천 원어치를 샀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게 산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상위 2%인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나라 성인들이 자기 책을 구입하는 게 월 10,000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책을 구입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책에 돈을 쓴 만큼 아이들은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에 조금 적어도 한 달에 10만 원을 쓰셔야 돼요. 10만 원을 안 쓰고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든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책을 구매했어. 구매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를 잘 안 봐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그거 봐. 책 사주나 봐.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아이가 오늘 돼지고기 사왔는데 오늘 돼지고기 안 먹을 수도 있고 내일은 잘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오케이를 하시면서 왜 책은 내가 사오는 책은 다 잘 읽어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책을 구입했을 때 좋은 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가 이제는 요 책 같은 경우 엄마 미치지 마세요라는 책이에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수상한 아파트 시리즈 아시죠? 이 박현숙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는 약간 중학년 책을 썼는데 이거는 저학년 동화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는 엉뚱한 동수동이라고는 아이랑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를 이제는 한 얘긴데요. 여기에 나오는 꼭 아시지만 이렇게 동수동이 약간 그 저학년 남자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어리버리하잖아요. 꼭 이런 애들 옆에 이렇게 똘똘하고 이렇게 야무진 여자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딸이지만 사실 야무지진 않은데 동수동 같은 캐릭터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는 야, 오늘 숙제 뭐니? 그러면 얘는 오늘 숙제는 뭐고요?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친구들 있잖아. 오늘 동수동이요. 말 안 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고요. 막 이런 애들 있죠. 시키지 않았는데 막 다 얘기해주고 참 부럽잖아요. 저도 이제는 부럽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동수동을 맨날 혼나고 그 친구를 계속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옆집 걔는 야,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 이 책을요, 제가 이제는 7살 때 저희 둘째를 읽어줬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미치지 마. 뭐 제가 사실 7살 때 뭐 누구 막 비교하진 않았어요. 둘째는 큰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았는데, 받아쓰기 이제는 시험을 보고 온 거예요. 1학년이 돼서. 근데 옆집 애가 또 엄청 저희 애도 딸이지만 딸인데도 되게 야무지네요. 걔는 공부 안 하고 가지고 100점을 맞는데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막 예습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애는 사실은 100점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받아쓰기는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그러면 안 되는데 비교하게 된 거예요. "야 옆집 걔는 야 자기 혼자서 공부해 가지고 가 가지고 맨날 100점을 안 맞은 적이 없다더라. 너는 어떻게 100점을 맞은 적이 없니?"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책을 재미없게 읽었었는데 이 공감대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 엄마도 이 엄마도 동수동 엄마처럼 우리 엄마도 비교를 하다니. 그래서 "엄마 미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미쳐." 막 이래 가지고 "미치지 마세요."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혼자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더라고요. 즉 이 책을 제가 7살 때 빌려줬다 그러면은 걔는 그냥 '제목 웃기네. 엄마가 불 뿜네. 우리 엄마도 화내는데.'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동수동의 마음이 돼서 비교했을 때의 속상함 이런 것들을 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책이 지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동수동이랑 친구가 된 거거든요. 즉 이런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재미없을 수 있으나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네. 이 두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병관이랑 이제는 라이벌 관계인 상현이가 보조바퀴를 떼자마자 막 굉장히 이제는 상현이가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병관이도 "나도 그럼 뺄 거야."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1 학년 때 우리 큰애를 사 줬어요. 그래서 읽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없게 보더라고요. 그냥 뭐 흘려 듣더라고요. 그래서 "두발 자전거 배우고 이걸 왜 샀을까?" 내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를요 2 학년 때 자전거를 배우면서 떨리는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 그리고서 쫙 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나 혼자 갔을 때 그 만족감과 자랑스러움 이거를 고스란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고선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런 책의 재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7살 때 읽을 때 틀리고 1 학년 때 읽을 때 틀리고 2 학년 때 읽을 때 틀린 거예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엄마 미치지 마세요는 정말 아이들 모두 읽고 싶을 거예요. 그죠? 즉 대여를 했다면 이 책의 재미를 글쎄요. 온전히 다 느꼈을까요? 한 번은 온전히 느꼈더라도 두 번, 세 번도 느낄 수 있고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꼭 구매해 주셔야 돼요. 구입해 주시고 대여하시면 안 된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네, 이제는 대여는 하지 말라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음. 제가 이거는요. 미래가 온다 바이러스라는 책이에요. 그래도 2019년 제가 요거를 산 것 같아요. 사서 이제 코로나 전에 제가 이거를 사 줬어요. 그래서 너무 과학 도서를 안 읽고 이렇게 약간 편협된 도서만 읽어서 '과학 도서 좀 읽어 볼까?' 해 가지고 이걸 사 줬어요. 그러나 아니나 달라요. 그래서 쫙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림만 보고 말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막 억지로 읽히진 않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나서 네. 여기 읽어보면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고 인간에서 인간으로 빠르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야. 네, 여기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정말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지금요 이걸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책이 이게 정말 해졌어요.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너무나 궁금한 게 많고 재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려와서 "한번 읽어봐." 하고 줬어요. 그러면 얘가 안 읽고 끝났어요. "나는 그런 과학 도서를 안 좋아하는 애야." 라고 끝나거든요. 하지만 얘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 읽었으면 '어 나 과학 도서도 내가 좋아하는구나. 얘랑도 친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책을 좋아하는 비결, 책 구입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은요. 작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 BTS 음반 나오면요 바로 사시죠. 블랙핑크 나오면 바로 사시잖아요. 그죠? 즉 팬덤을 알게 팬덤이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누굴까요? 백희나 작가거든요. 네, 백희나 작가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림책의 최고.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박희나 작가 이야기는 엄마 왠지 슬프지만 따뜻해."
네. 약간 결손과정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림이 너무 재밌어. 이 그림만 봐도 백희나 작가의 그림이라는 거, 백희나 그 작가의 책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얘가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팬심이 생기면서 백희나 작가 책이다. 딱 그 출간됐다 그러면은 뇌가 바로 읽게 되고 이 책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죠. 그죠? 그다음은요. 네. 어른에게는 생각하는 즐거움, 아이에게는 상상하는 즐거움을 주는 책이죠. 요시타게 신스케인데요. 이분도 책을 정말 엉뚱하고 너무 되게 유쾌 발랄 그죠? 네. 이런 엉뚱하지만은 정말 굉장히 상상하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주는 책들인데요. 이 요시타게 신스케도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 책의 작가를 좀 알려주시라는 거죠. 그다음. 네. 이거는 안녕달 선생님 책이죠, 작가님. 근데 이분은 뭐 거의 그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있는 거 보면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녕달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잘 못 써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작가님인데 저는 사실 글 내용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다음. 요거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현대 동화에서 가장 대담하고 신나고 뻔뻔스럽고 재미있는 어린이 책을 만든 작가라고 이젠 알고 있는데요. 로날드 달이라고 저는 좀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좀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유의 재치랑 유머 그리고 대담한 상상력으로 많은 작가들한테도 영감을 줬다고 그래요. 로알드 달 같은 경우는 뭐 마틸다나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영화로도 만들어 줬는데요. 이렇게 쪼끔 고학년들도 팬덤이 좀 팬심이 생기려면 이 작가의 책을 하나하나씩 읽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요렇게 좀